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2021년도 최대 이슈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중국의 한알령 해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부분들 아시겠지만 중국 시장 우리 수출 비중의 대략 한 23%가량으로 세계 1위죠. 2위 미국이 대략 한 또 13%, 4% 정도니까 독보적으로 큰 시장이 될 겁니다. 트럼프 집권 이후에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다툼이 치러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바이든 정부 역시도 그러한 흐름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미중 간 패권 다툼 과정 속에서 선제적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시진핑 방문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빠르면 1월 중에 한알령 해제가 이슈화, 시장 내에서 크게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제 한알령 해제에 따른 그 결정적인 수혜주 두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12월 초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저희 또 그 회원분들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종목 말씀드리는데 그 종목은 이제 잠시 후에 또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또 10만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앞에 이제 역사적 최고점이 12만 3,500원입니다. 월중 최고점이 12만 3,500원인데 지금 이제 그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2017년도에 상장이 됐는데 2017년도 출발점으로 본다면 파동론상 12만 3천원까지 상승 1파동이고 그다음에 조정 2파동이 이제 조정 2파동이 끝자락이 5만원대. 5만원대. 그러니까 이제 2019년도 8월이 되겠네요. 2019년도 8월 달서부터 상승 충격 3파동이 전개가 되는데 이번 상승 충격 3파동에서는 역사적 고점은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 그 회원분들께는 이제 궁극적으로 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가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강조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하단에 보시면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다툼이 굉장히 치열하죠. 특히 그 동북아 내에서는 한반도가 굉장히 그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로 이제 그 예전에 이제 구한말이라든가 이럴 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약소국으로 하여튼 그 강대국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고통을 받았는데 지금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많이 상당부 보이지 않는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바이든이 한국에 지금 방한하기는 이제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이제 방한한다고 얘기했죠. 의전 같은 경우 고려한다면 3월이나 4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1월 정도서부터는 한알령 해제가 크게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월봉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제 박스권 등락을 이제 14개월 했습니다. 요 내용은 지금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이제 많이 보유하고 계시거나 혹은 신규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실 분들이라면 예전에 그 스튜디오 드래곤 제가 방송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3건 정도 올린 게 있는데 참고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 살펴보시게 되면 알 것 같아요. 제가 또 당시에 넷마블하고 비교했는데 넷마블은 작년 같은 경우 7월달 10만원에서 대략 한 2개월 반 만에 20만원까지 다이렉트로 100%가 급등했죠. 그 전에 보면 11개월 그 박스권 조정을 보였거든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14개월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힘이 좀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한알령 해제 절대적 수혜주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미 오늘 같은 경우 조금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내일 이후에는 다시 또 눌림목 조정이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좀 물리더라도 뭐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이제 사족을 단다면 우리가 사실 현실적으로 삼성전자라든가 특히 이제 삼성 SDI 이런 배터리 관련도 굉장히 많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또 일부 바이오 종목들도 급등률이 많이 나오는데 그 종목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것보다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권에서 출발하는 젊은 시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저가 매수 기반이 굉장히 왕성합니다. 그래서 조정 받을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요. 저희 회원분들께서 간혹가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회원 가입비를 내고 정보를 받고 있는데 유튜브 내용도 뭐 회원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더라. 뭐 이런 내용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유튜브에서도 많이 추천하고 또 이제 저희 회원분들께 문자 형태를 많이 추천하고 있는데 저희는 저희가 이제 적극적 매수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공격적 매수 종목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 12월 초서부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적 매수를 이제 강조해드렸고 계속해서 이제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유튜브 상에서 정보를 공개를 하게 되면 공개를 하더라도 안 사는 경우 굉장히 많죠. 다반사가 되겠고요. 사더라도 조금밖에 안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많이 사더라도 금방 팔아버려요. 흔들리기가. 어떤 멘토가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 승자하고 패자는 굉장히 작은 차이인데, 이게 좋은 멘토. 뭐 그렇다고 제가 잘났던 건 아니고요. 하여튼 스튜디오 드래곤에 한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어떤 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알아도
그 급등주를 알고 주도주를 알아도 사실 손해보고 파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현대차증권의 1월 5일자 아주 따끈따끈한 보고서가 되겠는데요. 컨텐츠, 제목의 컨텐츠 명가로서 입지 강화라는 내용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이죠. 작년 12월 18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넷플릭스, 스위트홈이라는 드라마를 이제 출시를 했죠. 그리고 넷플릭스하고 런칭을 했는데, 이게 이제 흥행을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거죠. 예전 같으면 우리가 보통 드라마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아시아권에서만 거의 이제 상위권을 보이는데, 이 스위트홈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3위에 떨어져, 유럽에서도 굉장히 선방이 보이고, 또 죄송합니다. 중국이 아니고, 어디입니다. 중동이죠. 중동. 아프리카까지 어떤 인기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뭐라 할까요? 아시아 내에서의 어떤 프레임에서 벗어나 어떤 확장성이죠. 확장성을 보이고 있는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특히 논 캡티브라는 게 있는데, 논 캡티브라는 게 보통 이제 드라마 제작사 같은 경우는 뭐 KBS든 SBS든 이렇게 노예 계약 비슷하게 이제 엮여 있죠. 그런데 논 캡티브 같은 경우는 그런 거로부터 자유스러운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마진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실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현대차증권 1월 5일자 보고서에서는 영업이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287억이었어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542억이고, 죄송합니다. 2019년이 287억, 그리고 2020년이 542억. 거의 뭐 2배수가 급증을 했죠. 그리고 올해 예상 영업이 이제 757억인데, 여하튼 간에 2019년하고 2020년 사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영업이익이 100% 증가했는데 불구하고 주가는 못 갔어요. 억울하죠. 왜냐하면 작년 증시 보면은 대체적으로 드라마 제작사들 실적이 굉장히 형편없습니다. 군계 일학으로 스튜디오 드래곤만이 실적이 급증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억울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피해주, 어떤 컨텐츠 혹은 컨텐츠주로 엮이면서 코로나 피해주로 수혜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시에,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많이 그동안 이제 유튜브 방송 통해서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매수세가, 대기 매수세가 일시에 소급 적용되면서 이루어지는 거죠. 특히 이제 10만원 돌파하면서 저점의 규기가 이제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이제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은 이제 게임주죠. 저도 뭐 게임은 안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저희가 이제 작년에 7월 달이죠. 6월 중순 이후에 넷마블을, 당시에는 사실 카카오조차 팔아서 넷마블을 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조했던 종목이에요. 이거는 또 회원분들께도 굉장히 많은 이제 격려를 받았던 종목인데, 여하튼 간에 저희가 95,000원 전후에서 이제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당시에는 카카오보다 비중이 높았으니까. 일단 95,000원에서 10만원 사이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추천하고, 그리고 다이렉트로 한 2개월 반 만에 10만원에서 이제 20만원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또 정확하게 20만원대 전략 매도를 했어요. 하여튼 20만원 고점 이후에 충분히 빠졌죠. 12만원이 깨졌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림이 월봉인데, 월봉상 지금 3개월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이제는 이제 가격 조정이 충분했고, 기간 조정마저도 충분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된 상태의 상승이 된 거죠. 준비가 됐다고 무조건 오른 거 아니라 시장 맥락이죠, 맥락. 지금 시장 맥락은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장세는 이제 한알령 해제가 가장 이슈화 될 가능성이 높겠고, 그리고 시진핑 방문 관련해서 1월서부터 이게 또 이슈화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이 선도주죠. 업종 선도주로서 먼저 치고 나가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눌림목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눌림목 대략적으로 한 13만원 정도 전후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지금 방송을 지금 3시 정도 조금 넘어서 시작을 해갖고 종가를 아직까지 확인 안 했어요. 저는 이제 사실 장중에는 장을 아주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HTS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캡처를 잡아놓고 하는 게, 이래야지 저도 이제 충분히 얘기하고, 이게 막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 저도 뭐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넷마블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넷마블 12월 7일자 보고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하면 사실 세븐 나이츠 2가 굉장히 성공을 했죠. 그리고 마블 콘테스트 오브 챔피언스라고, 이게 이 작품이 미국 시장에서 1위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또 신작이죠. 신작 마블 렐름 오브 브라운에 잘 안 보여요. 오브 챔피언스. 죄송합니다. 예, 저도 뭐 게임을 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생소한데요. 여하튼 간에 이게 출시를 했는데 이것도 많이 기대가 되고, 결정적으로 이제 중국 파노라는 게 뭐 아시겠지만, 이게 허가증이죠, 허가증. 중국 내에서 이제 판매가 혹은 유통을 할 수 있는 허가증을 의미하는데, 앞서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여튼 한알 해제와 함께
중국 판호 발급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중국 한한령 해제의 결정적인 수혜주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관심이 많은 분들은 자세하게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기존 게임 그리고 신작의 어떤 그 기존 게임하고 이제 신작이 양호한 어떤 콜라보 성과를 이제 초과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래 보시면 중국 판호 발급이 본격 재개가 되면은 우리가 상승의 결정적인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앞서 이제 월봉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지난 그 7월 달에 10만원서부터 20만원 올라갈 때, 이때는 이때도 뭐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 이제 결정적인 건 뭐냐면 시장 흐름이 맞았고, 이때는 이제 비대면 관련주도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BTS 소속사죠. 오늘따라 이렇게 발음이 잘 잡고 있는데, 하여튼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이 가장 이슈였어요. 우리가 앙드레 코슬란이라는 그 헝가리 출신의 최고 명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시세, 주가라는 것은 심리와 수급이 결정해야 한다고 그랬죠. 심리가 80%, 수급이 20%라고 했어요. 근데 심리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심리는 결과적으로 이슈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이라는 그런 이슈에 의해서 심리가 다 몰린 거죠. 그렇다면 요번에 이제 만약에 이게 뭐 주가가 얼마까지 오를지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뭐 20만 원 부근까지 간다면 요번에 올라갈 수 있는 이슈는 역시 한한령이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하고 저는 한한령 해지하고 비교해 본다면 개인기로는 사실 그 BTS 상장권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커다란 흐름, 맥락으로 본다면 한한령 해제도 만만치 않은 어떤 거대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적을 안 봤네요. 자, 하여튼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영업이익을 요거 자세히 보셔야 돼요. 요거 지금 현재 보시는 그림하고 다음 그림하고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그 어떤 그 컨텐츠들,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은 실적을 추론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사실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의 실적을 추론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이런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특히 게임주들을 우리가 추론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2019년도 영업이익이 이제 2020억이었어요. 2020억이었고, 그 다음에 2019년도, 2020년도는 2670억. 이것도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는 거의 뭐 영업이익이 뭐 한 30%가량 증가하니까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올해 2021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3,300억인데 이 정도만 돼도 주가는 뭐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제 반응하겠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거는 이제 12월 10일자 보고서입니다. 이거는 이제 KT비증권 보고서인데 영업이익만 보시게 되면 2019년도 2,030억 이건 동일하죠. 2020년은 좀 굉장히 높게 잡았어요. 2,960억. 그리고 올해 2021년도 예상 영업이익을 7,600억을 잡았습니다. 7,600억. 엄청나죠. 만약에 7천억 정도만 넘는다면 6천억만 넘는다 하더라도 주가는 아무리 못 가도 100% 이상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거는 이제 전망치니까 우리가 전망치로 해석이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엔터테인먼트 중에서 게임주들은 우리가 실적을 추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한령이 조기에 해소가 된다면 뭐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영업이익률 보면 뭐 10%대 초반에서 2021년도 만약에 이제 7천억대가 현실화가 된다면 거의 뭐 20%니까 20%라면은 대단한 거죠.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죠. 자, 이제 여기까지 방송이고, 이제 최근에 이제 장세도 워낙 좋고 하니까 회원 가입 관련된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이제 3개월에 110만 원이고 6개월에 150만 원인데요. 뭐 부득이한 이유로 뭐 제가 구차스럽게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여하튼간에 부득이한 이유로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죠. 1월 11일서부터 인상이 됩니다. 3개월에 150만 원, 6개월에 250만 원, 1년에 4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가격 체계는 뭐 등락이 없이 단호하게 사실 그 뭐 할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런 것들은 단호하게 저희가 좀 사양하는 뭐 그런 역사가 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보 내용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문자가 3번 정도 나가고요. 저희가 이제 조만간에 오늘의 승부주라고, 오늘은 또 문제가 여러 가지 종목이 나와서 그랬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하루에 한 2종목 정도 오늘의 승부주, 이거는 이제 계속 리딩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대신에 손저가를 정해주고 조금 더 다이나믹한 종목, 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급등주 위로 좀 많이 추천할 예정인데, 그거는 좀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 오늘의 승부주 형태로 또 별도로 또 나갑니다. 그리고 오후 1시 한 50분 정도. 시장 변화에 따라서 좀 일찍 보낼 수도 있고 좀 늦게 보낼 수도 있는데 시장 변화에 따라서 좀 유동성은 좀 있고요. 저희가 종목을 추천하게 되면 오늘 그 회원분들 오늘 추천주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회사 개요서부터 나름대로 상승 논리에 대해서 굉장히 뭐 감동을 받을 정도로 저는 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입니다. 뭐 목표가 손절까지 지시해드리고요. 뭐 가입 확인이 되면
주력주 한 종목 내지 한 세 종목 정도 저희가 문자를 보내는데 특히 이제 초보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가입이 확인되면 제가 이제 인사 말씀을 드려야지 또 도리고요. 아울러서 문자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요약해서 우선순위별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현 시장 기준으로 최고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가 어떤 건지도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제가 성공 투자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드리는 편이거든요. 특히 이제 초보자분 대상으로 그런 어떤 제 말씀을 드리면은 상담 투자하시는데 성공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내일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